안녕하십니까. 부사 테레비의 부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네요. 일단 뭐 일요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엄청 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볼일 보실 것 같으면 이번 주에 웬만한 볼일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별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감기 걸리면 또 한참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가 좀 조용한데 또 다시 또 코로나가 비스무리한 병이 또 도질까봐 또 신경이 쓰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우연찮게 발견한 유스타의 소련 육군 중전차는 아닌데 중형전차 아무튼 T-34-8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타미야가 원판이고요. 이거는 유스타에서 나온 제품이고,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언제 나왔냐 하면 보이시죠? 이거는 1:25 스케일입니다. 1969년도 69년도에 나왔습니다. 저는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근데 1960년대 생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나온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2010년대에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튼 이게 타미야에서 더 이상 만들질 않아요. 이건 좀 내려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재원이 32톤, 이 탱크가 T-34 탱크입니다. 떼34라고 하죠. 여기 32톤이고 길이는 6.68m 정도 되고요. 7m 안 되네요. 전폭은 3m. 우리 자동차가 보통 보면 뭐 180, 190 이러잖아요, 폭이. 근데 이거 3m니까 한 1m 정도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높이는 2.45m. 그러면 승무 4명 탑니다. 그리고 85mm 전차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탱크들이 보통 보면 못해도 105mm잖아요. 105mm, 125mm 뭐 이렇게 대형 포를 쓰는데, 이 당시만 해도 85는 뭐 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재 탄소는 60발, 포탄을 한 60발 정도 적재할 수 있고요. 7.62mm 기관총 2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기통 디젤 엔진 50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항속 거리는 360km. 360km면 여기서 뭐 서울은 갈 수 있겠네요. 서울 조금 더 가겠네. 그리고 최대 속도 53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그때 우리 6.25 때 전쟁 날 때 6.25 때 끌고 왔는 탱크가 이 탱크 아닙니까? 이 탱크만이었으면 이 탱크를 소련에서 242대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탱크 한 개도 없었는데 북한이 이 탱크를 242대나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집 근처 여기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참 옛날 그 당시 우리 육군들이 엄청 고생을 했죠. 이 T-34 탱크는 74년부터 40년도까지 1937년부터 1940년도까지 개발했고요. 생산은 1940년부터 58년까지 생산했고, 그 당시 소련 외 39개국에 수출해가지고 공산권 진영에서는 많이 사용했던 그런 탱크인데, 지금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소련이나 옛날 소련이나 러시아죠. 러시아에도 이거 그때 사열할 때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북한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형 T-34가 35,120대, 그 다음에 T-85 85mm 전차 85mm 포를 갖고 있는 게 48,950대나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초판 박스 아트입니다. 이게 초판 박스 아트고, 마지막 재판까지 이 박스 아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박스 아트를 사용했죠. 이 박스 아트가 있었습니다. 이 박스 아트가 이게 아마도 그걸 것 같아요. 싱글 모터하고 더블 모터
그거에 따라 뭐 박스가 조금씩 바뀐 걸 같아요. 그 판터 보면 그렇거든요. 판터 보면 그 박스 아트마다 그 안에 싱글 모터인지 더블 모터인지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걸 제가 가진 게 아니라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배경 화면이 참 박스 아트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또 박스 아트가 있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 똑같이 이것도 1969년도에 아까 전 초판하고 똑같이 69년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 기업에서 카피를 했습니다. 삼성 기업에서. 여기 보면 넘버가 DTW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DT라 되어 있고, 그럼 요게 싱글 모터일 수도 있고요. 요게 더블 모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W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아마 W,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더블 모터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요거를 카피했는 게 요게 삼성 기업이라고. 아까 69년도 나왔죠. 이게 69년도. 근데 요거는 70 몇 년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0년도에 시절에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 기업에서.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그거 삼성이 아니고요. 아무튼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이라고. 이게 삼성 교재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유스타, 여기 유스타 있죠. 유스타, 여기 유스타로 넘어가가지고 금액이 아마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갖고 있던 거. 삼성 기업이 갖고 있다가 삼성 교재에서 계속 생산하다가 이제 유스타로 넘어가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뭐 업체 사장님들끼리 다 친하니까, 경쟁 업체지만 친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요게 70년대에 여기 나왔다 했죠. 국산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재판입니다. 재판. 아까 초판 박스 아트 그대로 해가지고 재판했는데, 요때부터는 이제 모터가 빠집니다.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한정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통나무 파츠가 들어있어. 통나무 파츠. 사이드에 보면 통나무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요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3년도. 벌써 이게 10년 됐네요. 한창 팔았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할 때 요거하고 이 두 가지, 요게 마지막에 나온 건 노란 딱지로 탱크 클래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 뒤로는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제품 토이스타 박스가 요거와 또 똑같죠. 요거하고 유스타가, 요 유스타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게 토이스타의 전신입니다. 나중에 유스타가 회사명은 이제 토이스타로 바뀌고 1999년도인가 그때 바뀌고, 그 다음 2000년대 지나서 지금의 사장님으로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또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좀 깊죠. 아까 전에 보면 이 탱크가 오리지널 판은 1969년도부터. 와, 1969년도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1969년생 분명히 있을 겁니다. 1969년생이 만질 수도 없죠. 1969년도 나왔으니까. 앵리하고 태어났는데 69년도인데 벌써 이런 제품을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게 참. 아무튼 유스타라는 회사는 지금의 토이스타 전신입니다. 같은 그건데 이제 명칭이 회사가 바뀌고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요 탱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타미야 비스무리하게 별이 하나만 있네요. 타미야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스타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또 토이스타라고, 스타를 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박스 아트가 제가 이게 장터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나마 좀 괜찮겠지. 여기 테이프 자국 있는 건 봤거든요. 그걸 팔길래 유스타라서 샀습니다. 이게 의외로 구하기 힘들어요. T34 이게 모토라이저 제품이거든요. 모터로 굴러가는 제품인데 1:25 스케일이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큼직한 1:16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굴러간다는 그 매력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판타하고 야크트 판타하고 일반 판타하고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요거는
또 희한하게 또 같은 회사에서 안 만들고 다른 회사에서 또 만들었죠. 아무튼 그 제품도 나중에 살펴보고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뉴스타고요. 박스가 좀 많이 좀 지저분해 가지고 제가 물티슈로 엄청 닦고요. 여기 보면 이런데 여기 최대한 뜯었습니다. 뜯어내고 좀 찐득이 같은 거 좀 없애고요. 여기를 뜯으려니까 여기 표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뜯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더러운 것만 좀 닦아내고요. 그래서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박스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 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안 미디엄 탱크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일반 대형 전차보다 좀 작은 전차입니다. 32톤 밖에 안 되니까. 뭐 대형 전차들 보면 뭐 50톤 넘잖아요. 크기에 비해서는 뭐 그렇고요. 여기 보면 RE26 모터 2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형 건전지 4개 별매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후 좌우진 리모컨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기본적인 건 적혀 있죠. 보면 여기도 보면 탱크가 하나 있고요. 요 뒤쪽에도 보면 탱크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타이거 전차가 뭐 파워가 원체 좋았지만 타이거 전차가 생산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T-34는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토탈 뭐 84,000대 어마어마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독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독일이 만약에 엄청나게 찍어냈으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소련이 계속 밀리다가 이 탱크 하나 만드는 바람에 물량 공세로 독일을 밀어냈죠. 요 하늘에는 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당시 그 공산당 그 마크인 별마크,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마크가 있고요. 앞쪽에 보면 이제 기관총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은 나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전차장이 중간에 딱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 아저씨는 따발총 같은데, 따발총 가지고 뒤쪽에 뭘 따다닥 뭐 배고파서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뭐 동네에 소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을 하고 있는 거 맞겠죠? 이거는 순간 탄이 날아간 탄이 날아간 줄 알았더니 먼지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육군 중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군 여기 있네요. 독일군 밑에 이제 또 또랑 파가지고 지나가면 궤도 박살내려고 딱 대기 타고 있습니다. 이게 딱 대기 타고 있죠. 이렇게 독일군이 딱 숨어 있네요.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독일군도 쫄리다 보니까 탱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차 끌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랑 파가지고 요 탱크 지나갈 때 요 밑에다가 폭탄 잡아 던져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이 궤도를 끊고 못 움직이게 그렇게 만든,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돼 있고, 옆면을 보면 당시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조립식 캐터필러, 이게 옛날에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조립식 캐터필러 그거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뭐 똑같고요. 옆에 보면 제조일이 1990년. 199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나온 제품입니다. 야, 1990년도면 한창 그 프라모델 갖고 놀 그때였는데, 그때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1990년도에는 뭐 했습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이 프라모델을 참 많이 갖고 놀았을 겁니다. 요 자매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매품 소련 육군 습격포 전차라고 SU-100이라고 있습니다. 야, 박스도 1990년 느낌 납니다. 이거 뭐 어찌 보면 지저분한 게 의해 보면 더 감성 있네요. 뭐 깨끗한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박스 아트부터 벌써 색도 좀 바라고 이렇게 세월의 풍파를 느낀 이 33년 전의 냄새를 맡아볼까요? 스멜이 옛날 그 당시에 그
공기가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냄새가 참. 그리고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탱크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2차 세계대전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읽어보실 분은 이렇게 정지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기차가 지나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이 탱크가 어떤 탱크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 탱크가 76.2mm 포를 갖고 나왔는데, 그걸로 좀 발리다가 이제 개량됐는 게 8호입니다. 8호. 앞에 포가, 대포가 좀 더 커졌죠. 굵기가 더 굵어지고. 그리고 전면 이제 실제 탱크입니다. 실제 탱크. 우리나라에도 이거 어디 있다던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쟁 기념관인가 어딘가에 이게 실제 포수, 그 당시 북한이 타고 온 그 탱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그 뒤쪽 소련 탱크는 희한하게 여기 기름통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기름통, 예비 기름통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요게 이제 배기구고요. 좀 특이하죠. 이 폭격 맞으면 이쪽에 또 빵꾸 나가지고 지질 새는데, 그래도 이동할 때 이제 본체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요런 1990년도 그 33년 전에 나온 박스 아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기업, 삼성 교재에서 나온 그 탱크가 박스 아트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유스타에서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그대로 2000년 1999년도 토요타로 바뀌고 그대로 이제 다시 나온 거죠. 박스 아트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이제 예전에 만들었다는 그 때문에 유스타를 구했죠. 그리고 유스타가 당시에도 뭐 여러가지 또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제품이니까 33년 전에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미야 제품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제가 타미야 이 T34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요 국산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삼성 기업에서 나온 제품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요게 이제 뒤쪽 배기구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면입니다. 전면. 여기 그 영화에 보면 이 T-34 나오는 영화 그런 게 많습니다.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서 보고, 전쟁 이제 앞에 전투할 때는 덮어가지고 막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까칠까칠하게 생겼고, 손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크죠? 확실히 1대35보다 많이 큽니다. 1대25다 보니까 상당히 크고요. 뒷면은 뭐 별거 없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소련이 잘했는 게 뭐냐면 경사장갑입니다. 경사장갑. 그 당시에 뭐 타이거 전차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직각이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게 포를 쏘면 이렇게 뚫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상대 쪽의 포가 원체 약하니까 이게 튕겨나가는 거지. 근데 이때 이제 독일군이 이걸 보고, 야, 이 뭐 포를 쐈는데 이게 튕겨 날아가고 잘 안 뚫히니까, 야, 저마들 뭐지? 이래 하다가 카피해낸 게 판터입니다. 판터도 이제 이렇게 경사가 지잖아요. 이게 보시면 요렇게 보면 가늘잖아요. 이렇게 가늡니다. 근데 요렇게 보면 여기서 이만큼 더 뚫어야 돼요.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요래 보면 한 번 조질 걸 요래 보면 두 번 조여야 되니까 그만큼 길어지니까 관통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참 독일군이 이걸 잘 칼피해 가지고 판터를 만드는데, 판터가 원체 단가도 그렇고 생산이 많이 안 돼 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냥 폐방을 했죠.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독일이나 뭐 소련이나 둘 다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하부입니다. 여기 원래 뭐 있었겠죠. 타미야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이제 지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퀄리티는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좀 투박하고 크기도 크고 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텐션이 장착됩니다. 이게 좀 움직이게끔 그런 게 또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탑이 있습니다. 포탑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요거를 이제 여기 구멍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죠. 꼽아가지고 이제 돌리면 장착이 되는 거죠. 뚜껑이 이제 상부 포탑입니다. 거칠거칠하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전차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관총 사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꼽으면 탱크 크기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 지금 만들면 좋겠지만 만들어도 놔둘 데가 없습니다. 놔둘 데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제조를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1대 35 스케일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정교하고 크기도 적당한데 이 35 미만 이상 이렇게 25나 16 이런 거는 엄청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제조할 때도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궤도죠. 이게 이제 앞놈이고 이게 순놈입니다. 여기 보면 끼우는 거 있죠. 여기 구멍에 일일이 꼽아야 되는데 손이 아파요. 손이 너무 아파요. 옛날에 아카데미 제품도 이렇게 일일이 꼽는 건데 아카데미도 그 판터하고 야쿠트 판터하고 일반 판터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생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연질로 바뀌어가지고 보통 구형들이 오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뭐고 타미야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조립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나온 재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딱 돌돌말이 해놨더라고요. 그건 참 편하던데. 근데 이게 이제 실제같이 따다닥 끊어진 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여기 보면 여기 약해요. 꼽다 보면 부러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조립을 하면 좀 부담스럽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꼽다가 부러질 거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구멍 뚫어갖고 핀을 다 박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 이제 여기 보면 고정핀이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에 고정하는 요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텐션 부품입니다. 이게 총 10개가 들어있습니다. 10개가 텐션 스프링이 요 안에 거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궤도가 아래 위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스프링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리모컨이죠. 리모컨 옛날에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별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미야 그 리모컨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뭐 적혀있죠. 이게 유스타 과학이라고. 여기 유스타 과학. 원래는 여기 타미야로 적혀있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좌우 조절되고 중립도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납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스위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개선하고 유선 리모트 컨트롤이죠. 이것만 봐도 옛날 추억 생각나실 겁니다. 항상 한참 그 옛날에 우리 옛날에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돈 좀 있는 형님들 그 당시에 이런 거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게 1990년대 2만원이면 아카데미 그때 M16 소총이 15,000원? 15,000원, 18,000원 뭐 있겠으니까 그래 따지면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2만원인데. 그리고 뭐 오래된 본드 같은 게 하나 들어있네요. 본드 같은 게 들어있고 이거 뭐 쓰도 뭐 하겠죠. 이게 뭐 그냥 들어있다는 거에 화석이죠. 화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 이제 샤프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텐션 관련된 부품이 있고요. 그 폴리캡 같은 이런 그 발통 꼽을 수 있는 마감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유스타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크기만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이 고정용 나사가 하나 들었네요. RE26 모터 두 개가 큰 게 두 개 들어있고요. 아쉽게도 메탈 기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메탈 기어를 사용하려면, 최소 메탈 기어를 사용한 제품을 구하려면 1980년대 제품, 1980년대 제품을 사야지만 메탈 기어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1990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메탈 기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근데 뭐 아직 깨지고 이런 건 없네요. 이게 좀 빈약하면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장나도 아실 거 없습니다. 타미야에서 지금도 이렇게 기어박스가 따로 나오거든요. 물론 뭐 메탈은 아니지만 피니언 기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저거 미니카 거 그냥 빼가 사용해도 되고요. 요런데 만약에 크랙이가 있어도 오석분도 발라보면 됩니다. 요런데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기어박스가 뭐 고장 나더라도 타미야에서 나오는 제품을 갖다 쓰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이거 뭐 조립할 것도 아니고, 요즘에 RC 전차 뭐 가격 그리 비싸지도 않은데 그거 사고 갖고 놀면 되지, 굳이 옛날 제품 그냥 옛날 그대로 갖고 놀아야지. 이걸 뭐 지금 와서 만들어본들 뭐 옛날 감성 느끼겠습니까? 맞잖아요. 여기 보면 1:25 스케일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면 뭐 자매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mm 대전차 포도 있고요. 헌팅 타이거, 헌팅 펜처, 헌팅 펜저라고 또 이렇게 있네요. 헌팅 펜저가 아니고 야쿠트 판터인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BT7, 발렌타인 영국 전차, 독일 4호 전차, 뭐 T34 76 버전. 좀 못생겼죠. 포신도 짧고 아무튼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매품이 있는데 이게 다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스타에서 다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요 포장 요거는 타미야 제품을 따라 한 거죠. 아카데미도 옛날 제품 보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요거 딱 보면 옛날 느낌 나죠.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칼이 또 들어있습니다. 데칼은 다행히 갈라진 건 없는데, 뭐 이 당시 데칼은 뭐 품질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름 탱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블러 이쪽에 블러 관련 부품도 있고, 그 다음에 상부 포탑 뚜껑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포방패라고 하죠. 포방패도 이렇게 있고, 반대쪽에는 뭐 잡재구리한 부품들 들어있고, 여기 이제 주포가 있네요. 주포 여기 보면 85mm 주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주포 여기서 여기까지 뒷면은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뒷면은 뭐 볼 거 없고, 부품이 얼마 안 들었어요. 이게 부품이 얼마 안 들었고, 이걸 큐폴라라고 합니까? 큐폴라 맞나? 아무튼 그 탱크 포탑 여기 요거 요 뚜껑, 이제 전쟁 시에는 요 뚜껑을 닫고 여기 안쪽에서 전차장이 이걸로 보거든요. 이게 큐폴라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게 흡입군지 뭔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 전차 바퀴가 두 세트가 들어있네요. 두 세트가. 그리고 설명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뭐 이게 나중에 토이스타 나오면 여기 토이스타만 바뀌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최대한 뭐 비슷하니까. 요 당시에 요거는 그림이고요. 요 당시에 실제 사진이, 요거는 76.2mm 포입니다. 앞 주둥이 좀 못생겼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뭐 당시에 전차병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본적으로 탱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네요. 옛날에는 설명서가 이게 좀 재밌었어요. 주로 타미야가 그래 돼 있는데, 타미야가 웃긴 게 우리나라 수입을 해도 이게 한글이 안 돼 있고,
영어나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타미야 제품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T85 탱크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BT7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 발렌타인 전차하고 독일 4호 전차도 이렇게 있고, 여기 76.2mm 포를 사용하는 이렇게 탱크도 있고요. 이런 거 읽어보는 것도 재밌죠.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조립 전 뭐 주의하라 뭐 그런 거 있고, 토션바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터에 피니언, 개 소리가 나는데? 야! 또! 막 코 골면 안 되지? 이씨! 해방 놓을 거야? 호호! 개가 갑자기 코 골아서 죄송합니다. 아, 저기 갑자기 영상 찍고 있는데 개 코 골고 자네 지금 옆에서. 그리고 모터 피니언 기어부터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 기어박스 이렇게 조립하고, 그 다음에 토션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텐션 스프링을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기어박스 조립, 그 다음에 휠을 조립합니다. 그 다음 휠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컨트롤 박스 조립, 리모컨이죠. 리모컨이 이렇게 옛날 추억 돋습니다. 옛날 추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터필러 이거 진짜 힘든데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66개씩 조립을 합니다. 66개. 그 다음에 여기 배선, 여기는 적색, 백색, 녹색, 뭐 청색 해가지고 색깔별로.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좀 있는데 뭐 천천히 조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치 못 해가지고 뭐 앞에 뭐 골고루 다 장착을 합니다. 기름 탱크 달고, 옆에 보면 이제 각종 뭐 부품들 뭐 이런 것도 달고요. 이게 뭐야? 와이어 로프. 와이어 로프라고 뭐 또 와이어가 들어있나? 아무튼 와이어 로프를 이렇게 교차해서 그림의 위치에 접착시킨다 되어 있네요. 줄을 감아주라는 겁니다. 어디서 뭐 탄내 같은 게 나오는데 뭐지? 그리고 차체 상부의 조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뭐 블러 쪽하고 흡기 쪽 관련된 부분도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스프링이 있네요. 이게 왜 있지? 여기 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트 꼽아가지고 장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포탑 조립해서 이제 포를 장착하고요. 이 아저씨는 안 들어있어요. 아저씨. 타미야 제품은 이 아저씨가 들어있거든요. 이 아저씨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왜 빼먹었지? 이 아저씨가 원래 이게 두 명이 들어있거든요. 인형이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압 나사 하나 쪼아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렇게 참고하라고 만든 것 같죠. 그 다음에 전사지, 전사 마크를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련 육군, 뭐 소련 육군 다, 이집트 육군도 있네요. 폴란드 육군도 있고. 폴란드도 이걸 사용했군요. 하긴 폴란드도 옛날에 그 공산권 국가였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입맛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희한하게 부품도 와 있네요. 부품도 없는 것도 있는데 부품도 아까 봤듯이 다 있고요. 원래 여기 보면 타미야 거 같은 경우 여기 인형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데 요 인형이 없습니다. 인형 빼먹었네요. 뭔가 절감인지 모르겠지만 인형이 없습니다. 인형이. 그 다음에 뭐 부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 적혀 있네요. 부품 번호별로 이게 뭐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놨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와이어는 안 보이는데, 원래는 여기 보면 또 구리스 같은 게 있는데 구리스는 또 빼먹어 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없고요. 오늘은 아무튼 요 T34 전차, 저는 이 탱크를 뭐 나름 뭐 좋아합니다. 셔먼보다는 이걸 더 좋아했는데, 셔먼이 그 퓨리 나오면서 셔먼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이 탱크가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이 탱크 덕분에 뭐 경사장갑이라는 게 알려지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뭐 8만 대 이상을 만들어졌겠습니까. T34는 뭐 탱크 하면 T34입니다. 그 당시 셔먼이 뭐 5만 대 정도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걸 8만 대 넘게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죠. 옛날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좀 궤도도 좀 넓고 탱크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탱크가 원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런 구닥다리 탱크 이제 뭐 화석이라고 하면서 놀림은 하지만, 그래도 이 탱크가 당시에는 엄청난 힘으로 독일을 물리쳤죠. 물론 뭐 디자인 면에서는 독일군 전차가 훨씬 이쁘지만, 아무튼 뭐 러시아 그 소련 탱크만의 또 투박함이 있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뭐 전쟁 기념관인지 어딘가 있다 하던데 한번 구경하고 싶네요. 동네에 전적비는 많이 있어가지고 M48, 뭐 M47, 뭐 그다음에 그 셔먼, 뭐 그런 전차는 다 있거든요. 그거는 뭐 수시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없어요. 이게 참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요 T34 옛날 모토라이즈 탱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꽤나 크고요. 제 손이 요래 있는데 이 크기 엄청 크잖아요. 당시에 어린이나 뭐 중학생,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엄청 컸을 겁니다. 지금 성인이 봐도 이렇게 큰데 그 당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최고죠, 최고. 저도 옛날에 그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온 그 판터 탱크 보고 방에서 이렇게 조립해 갖고 이불 위에서 가지고 놀고 그 참 재밌었는데, 이사하면서 그만 버리는 바람에 거기 사라져 갖고 다시 구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카데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많이 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물론 구하기는 힘들지만 아다리만 잘 걸리면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옛날 추억을 느낄 것 같으면 한번 보일 때 하나씩 구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돈 쓰기 싫은 분은 그냥 요 영상으로 충분히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작동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요 궤도가 성능을 발휘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장재 안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막상 또 조립하다 보면 이게 지금 33년 됐잖아요. 33년 지난 이 부품으로 조립하다가 괜히 이게 다 부러지고 이렇게 보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관상용 위주로 구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옛날 모토라이즈, 요즘에는 이런 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만들진 않는데, 당시에는 참 모토라이즈 참 최고였죠. 건전지 값 아까워갖고도 참 아껴 갖고 놀던 그런 기억이 있던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T34 소련 탱크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같이 또 옛날 얘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인생살이 얘기도 즐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